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29일 네. AMPM 글로벌 5시 라이브를 진행을 하게 된 마케터 김용민. 그리고 박준수 마케터입니다. 월말이라 정말 바쁩니다. 저희가 좀 정신이 맞습니다. 잠깐 빠져 있더라도 네. 아, 월말이면 마케터들은 저렇게 바쁘구나 라고 좀 애교스럽게 넘어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자, 오늘도 좀 앙큼합니다. 클릭률 높이기 대작전. 네. 저희가 어떻게든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포인트에 좀 집중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 가장 기초적인 이 클릭률에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뭐 저번 방송에서도 그랬지만 저희는 그때 클릭률과 전환율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주제로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좀 이번에는 좀 클릭률 높이기 대작전에 관해서 주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클릭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가장 기초지만 기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클릭률은 광고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죠. 네. 가장 기초적인 지표예요. 왜 그러냐? 광고를 시작하면 결국 보여지잖아요. 네. 보여지면 어떤 액션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보여진 이후에 보여진 이후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냥 지나치거나 아니면 다시 그거에 궁금증이 생겨서 유입이 되거나 클릭을 하거나 네. 결국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노출이 되었는지 첫 번째 이제 노출 지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노출된 만큼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얼만큼 클릭을 했는지 단순합니다. 노출수 분의 클릭수가 결국 클릭률 퍼센트가 되겠죠. 그래서 영어로는 저희가 CTR, 클릭스루 레이트라고도 하는데요. 네. 이 클릭률이라는 건 뭐 어느 정도의 클릭률이 나와야 최소한 얼만큼은 된다라는 기준은 없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광고를 집행하다 보면 아, 이 정도 수치의 클릭률은 좀 너무 낮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뭐 매체나 업종 그리고 특정 캠페인 유형들별로 뭐 어느 정도의 평균 수치가 있기는 합니다. 이거는 뭐 각 마케터마다 감이기도 하고요. 네. 뭐 업종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사실 정답은 없다. 어떤 클릭률을 맞습니다. 이상을 맞춰주세요 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클릭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이 분자가 높아지거나 분모인 노출수가 낮아지거나인데 노출수를 낮춰서 클릭률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사실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것도 특정한 어떤 전략에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걸 뒷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힌트를 드리자면 약간 타겟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클릭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클릭률 높이기 위해 노출수 자체를 줄이는 방식이 줄이는 방식과 네. 클릭을 많이 받는 거죠. 네. 결국 노출수가 만약에 고정이 돼 있다면 클릭수가 좀 많아질수록 클릭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클릭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오늘 이야기의 주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클릭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간단하게 고민을 해보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광고가 노출이 되고 이후에 클릭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잖아요. 네. 그러면 노출이 되었을 때 만약에 저희가 만약에 광고 소지를 하나를 띄운다고 하면 소비자 혹은 이제 고객들 아니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유저들 아니면 저희가 타겟으로 해놓은 사람들이 네. 특정 지면 저희 광고가 노출되는 지면에 갔는데 저희 광고 소재만 노출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너무 극히 드물긴 드물죠. 하죠. 네. 예를 들어 컨텐츠들이 많이 노출되는데 그 중에 뭐 어떤 배너 지면이 있을 때 저희가 그 구조의 광고를 하기로 했다면 네. 여러 컨텐츠들 사이에 저희 광고가 같이 뜨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컨텐츠 다른 컨텐츠들에 너무 밀리지 않게 눈길을 끌 수 있어야 된다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네.
이 클릭을 더 많이 받으려면 그리고 이 소재를 처음에 눈길을 끌어서 보게 되면 읽어보고 인지를 하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 걸리겠죠. 네. 뭐 첫인상이잖아요. 첫인상을 보고 오케이 뭐 소재는 봤는데 클릭하면 더 많은 정보가 기다리고 있음을 약간 내포하는 썸네일이어야 한다. 마치 썸네일처럼 유튜브 썸네일도 뭐 자극적이거나 혹은 내가 관심이 있는 혹은 최근에 어떤 뭐 트렌드를 담고 있는 영상들이면 궁금해서 보게 되잖아요. 네. 광고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릭을 더 많이 받으려면 눈길을 먼저 끌고 그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들어가서 한번 볼까? 라고 만들게끔 하는 이 두 가지가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 스쳐 지나갈 수 있잖아요. 네. 저희는 결국 뭐 PC 웹사이트 그러니까 PC 화면에서 웹사이트에 서핑을 하는 순간에서도 어떻게 보면 눈은 스쳐 지나가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콘텐츠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긴 좀 어렵지만 뭐 특정 어떤 콘텐츠를 찾아가는 중간에도 보여질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모바일 같은 경우는 스크롤하죠. 스크롤할 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네. 작은 화면에서 더 빠르게 지나가니까 그런 찰나의 첫인상으로 눈길을 끌어야 한다. 이게 이제 눈길을 끄는 컨텐츠가 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의미고요. 두 번째는 일단 눈길을 붙잡았으면 그 안에 있는 컨텍스트에서 호기심을 자극을 하거나 네. 아니면 본 사람이 누굴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필요로 하겠지 혹은 뭔가 끌리겠지 하는 소구 포인트를 건드려서 추가 반응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정리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눈길을 끄는 컨텐츠여야 한다라는 조건에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해요. 네. 함께 나열되는 여러 이미지가 있다면, 여러 컨텐츠가 있다면 거기 컨텐츠에는 뭐 경쟁사들도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원래 메인 컨텐츠들이 나열되는 어떤 공간이에요. 커뮤니티라거나 혹은 이제 SNS 채널이라거나 이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눈길을 끌기 위해서 우리가 자극을 한번 주기 시작하면 마치 도파민의 노예처럼 점점 후킹되는 소재들을 쓰게 됩니다. 과연 그게 맞느냐? 라는 문제가 생기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클릭하면 더 많은 정보가 기다리고 있음을 내포하는 썸네일이어야 한다. 썸네일 형태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상세 페이지에서 이야기를 더 네. 추가적으로 줘야겠지.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어떤 정보가 있는 것들까지 강조를 해야 될까? 네. 이 두 가지에서 사실 좀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부딪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선 함께 나열되는 여러 경쟁 광고들이 있다면 이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좀 뭔가 좀 타파를 하거나 파괴할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아무래도 뭐 네이버 파워링크가 너무 좀 대중적인 광고이다 보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면 확실히 단독 노출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경쟁사들이 너무 많이 함께 노출이 되고 있다면 그래서 저희가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확장 소재를 활용한 그런 또 다른 소구 포인트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가격 링크라고 하면은 우리가 경쟁사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축에 속하다 그러면 가격 링크를 통해서 우리의 가격적인 강점을 노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서브 링크가 있다고 하면은 뭐 문의하기나 상담하기 등 좀 경쟁사들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저희가 모니터링 한 다음 파악을 한 후 그것이 우리가 세팅을 함으로써 그 강점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좀 빠르게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 부분은 이 마케터 혹은 광고주 네. 다 같이 이제 이 소재를 볼 때 인사이트를 뽑아내야 되네요. 네. 되게 어렵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게 맞습니다. 정답들 중에 네. 하나겠죠. 근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건 저희가 누구나 계속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자극적인 소재가 계속해서 필요해져서 저희가 자극적인 소재만을 쓰게 된다면 이라는 건 사실은 저희가 그걸 안 해도 되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자극적인 소재를 썼을 때 성과가 좋으면 자꾸 쓰게 돼요. 네. 이건 사실 해결책이 있을까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자극적인 소재를 통해서 뭐 성과가 계속 좋다면 그거 역시 뭐 그게 또 다른 뭐 그러니까 성공을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 중 좀 더 빠른 길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게 계속적인 이게 자극적인 소재만을 사용한다면 이게 장기적인 브랜딩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조금의 우려할 점이 좀 위험도가 상승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그러면 자극적인 소재라고 하면 마치 그런 느낌이네요. 인스턴트 음식 같은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정말 먹을 때 마치 탄산 음료처럼 네. 자극적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사용을 한다면 후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 브랜드에서 광고를 진정성 있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도 자극적인 소재에 이미 물들여져서 네. 사람들이 크게 반응을 안 할 수도 있는 네.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너무 자극적인 어떤 포인트들에는 집중하지 않는 것으로 네. 결론을 좀 내려볼 수 있겠네요. 내보십시오. 네네네. 두 번째, 클릭하면 더 많은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정보를 강조해야 될까?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창업 업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가맹점주가 이제 보통 궁금해할 정보가 뭐 어느 지역에 주로 많이 하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수익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럼 뭐 창업 비용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을 텐데 가장 중요하게 이제 물어보는 것들, 네. 주요 물어보는 맞습니다. 포인트들이 네.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만약에 그게 금액이라고 하면은 금액을 강조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금액을 강조하는 소재.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뭐 땡땡땡 원, 만 원, 뭐 예상 수익 이런 식의 소재들이 좀 직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소재들을 사용한다면 이제 정말 그 잠재 고객의 입장에서는 얼마일까 궁금해하면서도 들어올 수 있는 또 다른 요소가 되지 않을까. 땡땡땡은 지금 비어져 네, 있는 건가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결국 비용적인 측면에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얼마인지는 안 네. 보여주는 네네네. 한번 꼬아서 들어가네요. 네네네. 그러면 정보가 있음을 강조해야 될까 해서 어떤 정보, 가격적인 어떤 좀 메리트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강조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 좀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거 같이 텀블러가 있잖아요. 텀블러에서도 보면은 최근에 정말 바이럴이 많이 일어났던 게 차가 이제 불이 네, 맞아 났는데. 불이 났는데 그 안에서 멀쩡한 텀블러가 있었다. 그 스탠리. 맞습니다. 이 텀블러죠. 그런 정보처럼 이제 우리 제품은 불이 나면도 이렇게 살아남은 제품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정보라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 제품은 좀 신뢰할 수 있다, 제품성이 훌륭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유입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또 다시 생긴 거니까 네, 그런 식의 바이럴도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방금 말씀해주신 거는 A랑 B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아, 눈길도 끌죠. 이제 네네네네. 예를 들어 텀블러를 광고를 하고 있는데 네. 텀블러 보통 텀블러라고 하면 뭐 예쁜 이미지 바로 보여주고 그다음에 뭐 가격이라든지 혹은 뭐 텀블러의 기능성을 좀 강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사건으로 바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아는 사람들은 저거 그 텀블러. 네네. 혹은 모르는 사람은 텀블러가 왜? 불이 음. 났는데 텀블러가 왜? 네. 라고 할 수 있을 거라서 A랑 B가 둘 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뭔가 더 많은 정보가 기다리고 있음을 내포하는 썸네일에서 뭔가 시간적인 제한을 주는 것도 B 영역에 속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클릭을 더 많이 받으려면 일단 눈길을 끄는 컨텐츠를 준비를 했다고 했을 때 여기에 타임 어택인 거예요. 네. 언제까지 혹은 지금 얼마나 남았다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소재들이 몇 개 있잖아요. 네네. 뭐 ADN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네. 어떤 디타임을 좀 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활용해서 지금 할인 언제까지 남았다. 언제까지만 지금 이 배너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으로 뭐 세일을 한다라든지 어떤 네. 프로모션을 한다라고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 정보를 일부 보여주고 빨리 들어와라 라고 하는 그렇죠. 것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제 클릭률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패션 업종에 대해서 네. 좀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마케팅 전략들이 있어요. 특히나 뭐 그냥 업체들이 많아서 브랜드가 많아서 뭐 시장 규모가 크고
뭐 저희 의식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인 것도 있지만 뭔가 이 시각적인 요소가 원래 이 패션이라는 것 자체가 시각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보는 광고에 대한 재미도 있고 네. 또 어떤 광고를 해야만 이 사람들이 볼까 해서 마치 그 패션 트렌드가 이렇게 네. 사이클이 도는 것처럼 맞습니다. 마케팅 트렌드도 좀 사이클이 돌거든요. 네.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자극적인 뭐 소재들이란 표현을 썼던 것처럼 네. 어떤 자극적인 소재들로 마케팅을 한참 하는 패션업 이제 브랜드들이 쭉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완전 미니멀리즘이 맞아요. 되어버려요. 갑자기 그냥 제품을 맞아요. 하나 보여주고 아무 문구도 없고 도대체 이 브랜드는 무엇이냐라고 호기심을 맞아요. 끌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뭐 노이즈 마케팅일 수도 있고요. 네. 혹은 아무도 안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근데 자본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네.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자본으로 약간 좀 그 규모의 경제로 확 밀어버리는 것도 있긴 한데 무튼 이런 치열한 마케팅이 계속해서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패션 업종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네.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패션 업종은 이제 어떤 마케팅 특징이 있는지 뭐 그리고 이제 패션 업종 마케팅에서는 어떤 클릭률을 높이는 전략들이 좀 간단하게 좀 있는지 한번 뒤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패션 업종이라고 하면 크게 뭐 정말 많은 가지수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지만 오늘은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브랜드와 쇼핑몰,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다양한 타겟, 그리고 세 번째는 플랫폼과 자사몰, 요렇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우선 첫 번째는 브랜드와 쇼핑몰로 나눠져 있는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패션 브랜드, 패션 쇼핑몰 비슷한 것 같지만 확실히 뉘앙스가 다르다는 걸 아실 거예요. 맞습니다. 브랜드는 아무래도 자체 제작 상품들이 많고 또 작년에 나왔던 제품을 2월 상품으로 또 구매를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기들이 생산을 하거나 혹은 이제 계속해서 생산 라인업을 이제 동일한 어떤 제품군에서 계속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품의 특징으로는 브랜드사의 이제 제품 특징으로는 뭐 작년 것과 올해 것이 비슷하거나 똑같을 수 있고 언제 시즌에 나왔던 것과 지금 최근 시즌이 다를 수 있고 언제 게 더 좋더라 언제 게 좋더라 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뭐 그런 특징들이 있고 그래서 뭔가 VOC에서는 제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브랜드로서 자리를 잡고 싶어 한다면 이 VOC를 놓칠 수가 없잖아요. 네. VOC를 받아서 결국은 이제 제품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브랜드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고, 그리고 쇼핑몰은 저희가 물론 브랜드랑 완전히 나누기는 좀 네, 어렵지만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쇼핑몰은 대체로 물건을 좀 떼서 네. 판매하는, 동대문에서 사입을 하시거나 혹은 뭐 중국에서 네. 이제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쇼핑몰은 결국 자기들이 자체 생산하는 제품이 없거나 적다. 네. 쇼핑몰에서 브랜드로 넘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규모가 커지면 결국 자체 제작 상품을 라인업을 늘리잖아요. 네. 그래서 자체 제작 택을 만들어서 네. 우리 이제 뭐 대표 혹은 어떤 이제 픽을 하는 사람이 어떤 디자인들을 주로 이제 동대문에서 픽 해와서 소개해드리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저희가 만든 어떤 톤과 매너를 가지고 실제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라고 이제 가는 순서로 가는 네네. 것들, 이제 그렇게 브랜드와 쇼핑몰을 한번 분리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다양한 타겟인데 네. 이것도 뭐 다른 업종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나 패션 업종에서의 타겟은 연령대가 같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맞아요. 다양한 타겟들이 있어요. 네. 네. 뭐 저희가 스타일로 좀 구분을 하는 것들이 결국 타겟과 직결되는데 스타일을 어떤 것들로 좀 두 가지로 분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뭐 클래식과 캐주얼과 아니면 힙한. 뭐 캐주얼, 뭐 캐주얼 하거나 아니면 포멀 하거나 네. 아니면 클래식 하거나 완전 트렌디 하거나 네네네. 그다음에 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완전 뭐 디자인 쪽으로 가느냐 기능성 쪽으로 가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30대입니다만 제 주변에서 30대 친구들 쭉 제 주변 지인들 쭉 나열했을 때 같은 타겟이다라고 묶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옷이 다 달라요. 뭐 같은 타겟 안에서도 나눌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벌크를 이렇게 묶어보면 정말 많은 묶음들이 나온다. 결국 그러면
모든 제품들을 판매해서 성공하기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떤 특정 카테고리를 정한다면 그들은 뭐 특정 그룹을 타겟으로 해야 되는데 네. 이 그룹을 규정하는 것이 네. 매체사에서 가능한 매체가 있고 네. 어려운 매체들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정말 다양한 타겟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플랫폼과 자사몰인데 뭐 이 부분은 많이 아시잖아요. 네. 뭐, 플랫폼 아시는 거 어떤 거 있죠? 뭐 아무래도 M사 무신 그렇죠. 무신 무신까지 네. 뭐 남성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이제는 네. 이제는 가장 큰 플랫폼이 되어 버렸는데 뭐 그런 플랫폼들은 자사몰과 어떤 특징에서의 차이가 있느냐? 자사몰은 결국 저희가 뭐 스마트 스토어도 자사몰이란 개념으로 볼게요. 자체 제품들을 이제 네. 판매를 하니까 물론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쇼핑몰 플랫폼이지만 그 어떤 플랫폼보다는 템플릿의 느낌이 좀 강하고 네. 다만 좀 폐쇄적인 몰이죠. 그 정보를 저희가 이제 활용하기가 뭐 리타게팅이라든지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몰 형태로 나눈 건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떤 제품들 라인업들은 요즘에는 협력 광고가 있긴 하지만 네. 그 정보를 활용해서 리타게팅을 하거나 하는 게 사실 어려웠어요. 그리고 자사몰은 온전히 회원가입을 하거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정보들 뭐 물어보는 것들, 쌓이는 것들, 뭐 적립금, 적립제도 모든 것들이 유연하고 본인들이 알아서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는데 플랫폼은 이제 입점해서 네.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과 같이 나열이 된다고 봐야 돼요. 물론 들어가서 브랜드만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같이 나열이 되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백화점 같은 느낌이 좀 든다. 자사몰은 그냥 아무래도. 개인 매장인 거죠. 네. 이제 이런 특징적인 좀 차이가 있다. 물론 다른 업종에도 다 존재합니다만 맞습니다. 패션이 정말 이런 특징이 좀 강하죠. 식품으로 바꿔도 비슷하게 이야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식품은 아직까지는 어떤 플랫폼에서 어떤 특정 식품을 사는 건 플랫폼 몇 개만 있고 그냥 어떤 자사몰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러면 이제 패션 업종의 마케팅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뭐 다들 아시는 거겠지만 패션은 시각적으로 드러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뭔가 말로 표현하기보다 그냥 바로 보여주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네. 시각적인 요소가 강하다. 마케팅에서. 그리고 플러스로 저희 이제 매체 디바이스에서 볼 때 네. 뭔가 이제 영상을 활용한다면 청각적인 요소까지 좀 더해주죠.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뭐 좀, 릴스나 이런 것들도 보면 주로 최신 핫한 음악들을 함께 사용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노출수도 많이 증가하고 유입수도 많이 된다고 해요. 이런 요소들을 좀 활용을 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뭐 최근에 굉장히 좀 핫한 신발 브랜드 이제 온러닝에서 제작한 광고를 봤는데요. 네. 물론 이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어떤 실제로 신고 달리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역동적인 음악이 네.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 신발을 신었을 때 어떤 느낌이 있다라는 걸 무의식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시각적인 요소 플러스 청각적인 요소가 굉장히 주로 사용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정 인물들의 영향력이 맞죠. 강하다. 그쵸. 뭐 인플루언서죠. 네. 인플루언서가 직접 뭐 그 어떤 쇼핑몰을 차리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입었다라고 하면 뭐 외부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네네. 음식이라고 하면 누가 먹었대라고 해서 먹진 않잖아요. 물론 이제 어떤 가게가 유명해지면 그 가게에 맞아요. 가보고 싶다 혹은 줄을 서는 사람들이 좀 많아진다 정도는 있지만 뭐 예를 들어 그 가게에서 판매하는 음식들이 뭐 리셀이 된다거나 네네. 가격이 오른다거나 네. 하면 안 가잖아요. 그쵸. 그런데 패션은 리셀러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뭐 되팔이 네네.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뭐 특정 어떤 그 제품의 뭐 품귀 현상이 좀 생기기도 하고 네네. 그런데 그게 특정 인물들,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충분히 발휘되는 시장이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즌성이 강하다인데요. 시즌성이 가장 강한 그렇죠. 종목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시즌성이 강하긴 한데 시즌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체감하는 게 아니라 네. 시즌이 되기 전에 체감이 됩니다. 맞습니다. 뭐 지금 6월이잖아요. 네. 이제 곧 6월인데 6월 중순 되면 정말 덥기 시작하거든요. 네. 7월이면 완전 그냥 네. 여름이 찐 여름이 네. 되고 8월, 7, 8월이 완전 찐 맞아요. 여름인데
6월 중순에서 7월 넘어가면요. 가을옷들 준비가 시작됩니다. 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울 때 왜 광고를 하냐? 뭐 더울 때 광고 해봤자 어차피 난 안 살 것 같은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는 이유는 사요. 사게 만드는 그렇죠. 예, 특징, 그러니까 어떤 특정 포인트들을 같이 넣어서 예를 들면 작년 2월 상품 팔고요. 네. 혹은 뭐 미리 준비하라고 하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보고 만약에 준비를 많이 안 해놓고 사람들의 반응을 먼저 보고 아 지금도 안 먹히면은 메인 시즌에선 안 먹히겠다라고 판단하는 어떤 기준을 만들 수도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입장에서 이 DP도 정말 빠릅니다. 백화점에서. 그래서 그렇게 시즌성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좀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션 업종에서 활용하는 주요 매체들 이건 이제 광고뿐만 아니라 네. 실제로 이제 활용하는 채널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죠. SNS랑 DA. 네. DA는 이제 광고 영역인데 SNS에서는 여기서 이제 추가로 예전 매체 뭐 예전 매체라기보다는 힘을 조금 잃긴 했지만 블로그까지 넣겠습니다. 네. 이 SNS가 가장 많이 쓰이는 마케팅 채널이죠. 아까 말씀하셨던 릴스도 그렇고 맞습니다. 요즘은 이제 유튜브 쇼츠도 맞습니다. 릴스와 거의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 안 넣었지만 틱톡도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스타그램보다 원래 더 먼저 이제 쇼폼에서는 거의 자리를 잡고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중국 쪽에서는 이제 중국 어플이기 때문에 네. 틱톡이 굉장히 강한데 그래서 시각과 청각적인 요소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아니면 시각과 청각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이 SNS에서 주로 이제 그러니까 SNS 채널을 주로 활용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DA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광고를 활용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것들인데 저희가 옷을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뭐 이 옷이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델이 입었을 때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다를 네.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매체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DA를 많이 활용을 하죠. 대표적으로 구글 GDN 디스플레이 네트워크가 있고 카카오에서는 비즈보드가 있고요. 네이버는 GFA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네트워크 채널들 어떤 게 있죠? 뭐 GDN이나 ADN이나 ADN이나 모비온 모비온 있습니다. 뭐 타겟팅 게이츠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패션 업종에서 클릭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 뭐 키워드를 좀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썸네일, 두 번째는 타겟, 세 번째는 페르소나. 네. 어떤 걸 선택해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우선 저는 사실은 그 명확한 타겟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타겟에 대해서. 확실한 것은 이제 요즘은 이제 뭐 연령대로 크게 구분은 지어지지 않는 것 같고 정말 연령대보다는 오히려 본인의 스타일 좀 주관적인 그 의견에 맞춰서 옷을 입는 스타일이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정말 그런 뭐 스키니진 같은 경우라면 한 2008년대나 2010년대 그때쯤이면은 이제 아무래도 소녀시대가 유행을 했고 전국적인 대유행을 시켜서 모두가 스키니진을 입었을 텐데 현재로서는 또 리사이클링 돼서 뭐 요즘 와이드 팬츠가 많이 유행해지고 오히려 좀 폭 넓게 입는 스타일이 유행하기도 한데 그에 반면에 여전히 스키니진을 고수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좀 이렇듯 정확한 좀 타겟층에 맞춰서 광고가 노출이 되는 거에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타겟을 좁힌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는 노출수를 줄인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 타겟을 줄이고 그러면 그들 중에서 클릭을 하는 사람은 고정이 되기 때문에 클릭률은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네. 클릭률을 높이는 전략으로 타겟 네.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고 네. 썸네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여기서 이야기했던 요소가 되겠네요. 네. 눈길을 끄는 콘텐츠 그리고 클릭하면 더 많은 정보가 기다리고 있음을 내포하는 썸네일 형태여야 된다. 광고 소재 잘 만들어라 이야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제가 여기도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그 소개팅 전략이라고도 하거든요. 소개팅 전략이라고 해서 소개팅 좋아하시나 봐요. 소개팅을 한 번도 해본 적은 한 없는데요. 번도 해본 적은 없으시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현재 소개팅을 한다 그러면 그 잠깐 그렇게 첫
그 첫 만남 사이에도 첫 인상을 통해서 눈길을 끌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눈길을 저희가 잡았다고 하면은 이 상대방한테 저희의 좀 좋은 점, 장점들을 조금 어필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좀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매력 포인트들을 어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소개팅 전략처럼 온라인 마케팅에서도 함께 좀 그렇게 비유가 돼서 집행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와 말씀드린 것처럼 썸네일 역시도 저희가 그 잠깐 스크롤하는 사이에 우리는 이런 브랜드야, 우리는 이런 제품 팔고 있어를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고, 실제로 궁금해, 호기심이 있어 해서 들어온 고객에 한해서는 우리는 이런 장점까지 있어 라고도 명확히 보여준다면 그 역시 클릭률도 높이는 반면 전환까지도 높일 수 있는 좀 최고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그래서 썸네일에 대해서는 자, 소개팅 전략을 통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네. 제가 어떤 제품들을 직접 바로 사지는 않더라도, 네. 왜냐하면 이제 사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죠. 네네. 만약에 다른 곳에서 더 싼 제품을 파는 걸 알고 있다거나 혹은 현재 뭐 지갑 사정도 있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데 어떤 제품들에 이끌려서 그 제품을 보러 들어갔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예뻐 보이는 신발들, 저는 이제 뭐 새로운 밸런스, 새로운 균형 신발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네네네. 그 신발들 중에 특정 어떤 예쁜 컬러들 네. 혹은 제가 보지 못했던 어떤 특정 그 디자인에서의 컬러들을 봤을 때 네. 이거 예쁜데 다른 각도로는 어떻지? 라고 클릭해서 들어간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국 예뻐 보여야 된다. 그럼 패션에서는 어떤 그 특정 제품의 장점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컷이 중요하겠네요. 네. 이걸 SNS 쪽으로 좀 돌려서 이야기를 해보면 SNS 광고를 집행을 하시는 쇼핑몰, 그러니까 패션 업종 광고주분들이나 마케터분들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 없다고 해서 상세 페이지를 간단하게 만드는 건 괜찮아요. 상세 페이지는 저희가 제품이 괜찮으면 사실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제품이 괜찮고 여기가 리뷰가 쌓여있고 뭐 썸네일은 조금 적어도 어떤 제품이고 가격이 얼마고 요 정도는 정보를 우리가 빠르게 취합을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상세 페이지를 그냥 캡처해서 특정 어떤 스틸컷처럼 썸네일을 쓰시면 이거는 정말 안 됩니다. 맞습니다. 진짜 안 이거는 되죠. 만약에 거기서 잘 팔리면 운이 좋은 거예요. 운이 좋은 거고, 썸네일에서는 최대한 제품의 장점을 잘 드러날 수 있는 한 컷, 그냥 걸어다니는 컷에서 목 자르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상의라면 상의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흰 배경에서 눕기 컷이랑 같이 들어가 주시면서 명확하게 이 제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뭔가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소재들로 연구를 하셔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포인트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네. 페르소나에 대해서는 네. 페르소나가 어떤 건지 아시나요? 네, 뭐 제가 추구하는 대상 같은 것들을 뭐 심리학적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마케팅 업계에서 페르소나와 이제 코어 타겟을 같이 좀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페르소나로 잡은 건 뭐냐면, 제품을 입고 있는 어떤 모델이 네. 아무래도 저와 비슷한데 제가 조금 더 추구하는 어떤 스타일로 입고 있는 것이 저는 네. 제가 구매하는 그 확률을 높여준다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고객들이 이걸 입었을 때 내가 어떨까를 상상하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식품이라면 이제 내가 먹었을 때 어떤 맛인지를 떠올리는 것처럼 모델을 쓰는 데에도 너무 외국인들로 쓰지 마셔라 라는 게, 맞습니다. 특히나 광고에서는 외국인 모델 정말 길쭉하고 날씬한 사람들이 입었을 때 제 모습을 떠올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그 제품은 사실은 저한테 논외로 갑니다. 예쁘더라도. 그래서 페르소나는 결국 투영할 수 있는 누군가를 모델로 써라 라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대표님들 혹은 마케터분들께서 친숙한 평균 정도의 몸매를 가지고 계신다면 모델로 들어가셔도 성과가 정말 좋아질 수 있다. 맞습니다. 패션 업종은 특히나 그래요. 맞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체형과 너무 다르면, 갭이 차이가 나면 정말 이상적인 몸매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건 사야지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투영할 수 있는 특정 인물, 어떤 좀 평범한 사람들을 모델로 좀 사용을 해봐라. 맞습니다. 광고 소재에서만이라도. 이게 저는 패션 업종에서 클릭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첨언을 하자면 사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상의 역시도 저는 말씀하신 그 순서로 딱 구매를 구매까지 하신 한 건가요? 거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키가 좀 큰 편인데 키 이제 모델의 키도 한번 보게 되고 그 모델의 뭐 체형 유형 같은 것들을 한번 보면서 내가 나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내가 저 옷을 입으면 저런 느낌이 나겠다라는 그런 페르소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전환까지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스펙을 보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스펙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히려 이제 사장님들이 대표님들이 직접 모델로 만약에 나간다면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 제품을 착용하고 이제 사용을 할 사람들은 사실 정말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일 텐데 정말 외국인 모델을 쓰시거나 아니면 정말 뭐 얼굴 정말 요만하다 그러고 팔다리 길쭉한 모델을 쓴다 그러면 물론 사진상으로 그리고 제품상으로는 너무 이뻐 보이겠지만 실제로 이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좀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평범함을 추구하는 그리고 평범한 그런 고객들이 많이 좀 구매를 하는 업종이라면 실제로 좀 이런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제 클릭률 높이기에 대한 클릭률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은 이제 패션 업종을 가지고 주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또 다음에는 오늘 이야기하면서 생각이 난 거지만 식품이라든지 네.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뭐 클릭률이나 전환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 대해서 한 40분 정도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혹은 패션 업종을 좀 운영을 하시는데 뭐 클릭률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조금 더 나아가야 할지 좀 뭔가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측으로 연락을 주셔서 컨설팅도 받으시고 광고 대행을 한번 의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양옆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편하게 주셔도 되니까 한 번에 이제 용기를 내시면 그 외에 정말 그 이상의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한번 용기 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5월 29일 5시 라이브는 네.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케터 김용민 그리고 박준수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